호환마마, 호랑이와 전염병이 가장 무서운 재앙일 때가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전 세계는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에 핵전쟁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AI의 무서운 성장을 매일 경험합니다. 노래 틀어주고 길 안내하고 번역해주니 편하고 좋다고요. 핵무기를 가진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AI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핵무기 만들 땐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필요하죠. AI에 있어 핵심 원료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반도체 기술입니다. 미국과 중국 이 반도체를 두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바짝 쫄았고 반도체 회사들은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미중 관계가 최근 들어 해빙 무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분야가 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미국은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수출길에 여전히 빗장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참지 않습니다. 중국이 꺼낸 카드는 반도체 원료 수출 통제. 반도체 만들 때 갈륨과 게르마늄 같은 원료 광물이 꼭 필요한데 이게 대부분 중국에 있습니다. 원료 광물 수출을 막아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15화의 저자 크리스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반도체 사실 군사 목적으로 개발됐다. 반도체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직결된 이슈다. 미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지나 냉전 시대까지 소련의 암호를 해독하고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반도체는 핵심 중의 핵심 기술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은 국가 안보 계획이라고 밝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중국에 반도체가 흘러 들어가는 걸 막고자 하는 건데 이런 미국 정부의 계획이 최근 들어 삐걱대고 있습니다. 반도체 팔아 돈 벌어야 하는 기업들의 불만이 가시화하는 듯 싶더니 결국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백악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대중국 추가 수출 통제를 우려한다. 협회는 성명 발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반발을 공식화했습니다. 인텔과 퀄컴,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 CEO들은 얼마 전 중국을 다녀온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죠. 기업들의 요구 딱 10글자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을 뺏길 수 없다.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을 경쟁국에 뺏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퀄컴은 중국에서 매출의 60%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텔 CEO 팻 겔싱어는 전체 매출의 약 4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한다며 중국을 최대 매출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의 5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기업은 돈 버는 곳입니다. 중국 시장을 놓치면 막대한 손실을 볼 게 뻔한데 두고 볼 수 없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는 미국 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TSMC 등 한국과 대만 기업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의 이익도 대변하고 있구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협회가 낸 성명서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맹국과 완전히 조율될 때까지 추가 제한을 자제해달라. 풀어서 말하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수출도 제한해 우리만 피해보지 않게 해달라 이겁니다. 차라리 더 글로벌한 제재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인 셈이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주춤하는 사이 반사이익을 보려던 각국 반도체 기업들의 거대한 불똥이 튀게 될 겁니다. 불구경할 때가 아니란 뜻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성명 발표에는 다른 의도도 있습니다. 우린 팔고 싶지만 정부가 막고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건데요. 역시 중국 잘 받아쳤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나서 미국의 추가 수출 통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중국 기업들은 틈새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중국 화웨이는 새로운 5G 칩셋을 개발 중이며 중국 내에서 엔비디아의 라이벌로 여겨지는 상하이 비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는 이르면 올해 홍콩에서 상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승리는 기업 논리와 다릅니다. 개방 시장이 미국이 가진 힘의 원천이다. 이게 기업들의 생각입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도 좋지만 고립된 경제 정책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인들은 안보를 먼저 고려합니다.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현재와 미래 군사 기술의 핵심이고 이게 곧 국력의 근간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반도체 수출길이 뚫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죠.
말 그대로 평행선인데요. 그렇다고 지금의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까요? 백악관은 언제까지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정치의 생명은, 정치의 꽃은 누가 뭐래도 정권을 차지하는 겁니다.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지금 미국 경제 높은 성장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뜻의 골디락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잘 나갑니다. 바이든 노믹스라는 말도 나옵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이 치러집니다. 바이든 노믹스가 깨지면 선거판에서 열세를 면하기 힘들 겁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반발, 그래서 마냥 놔둘 수만은 없는 겁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경제도 다시 수렁에 빠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악관에 대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반기는 곧 대선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